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단 하나의 생각만으로 흰 머리를 검고 윤기 나는 머리카락으로 바꿀 수 있는 간단한 비법이 있지만 뷰티 산업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아시나요? 만약 누구나 이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법을 알게 된다면 비싼 염색약, 수백만 원짜리 탈모 방지 세럼이나 샴푸는 아무도 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막대한 연간 매출은 심각하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당연히 그들은 이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은 위험한 화학 제품에 의존할 필요도 없고 매달 수십만 원을 지출하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까 걱정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한국의 모든 가정 부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매우 친숙한 재료만으로도 비싼 화장품보다 훨씬 뛰어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공유하는 내용은 광고가 아니며 SNS에 떠도는 근거 없는 요령도 아닙니다. 이 방법은 수백 년 전부터 동양 전통 의학 서적에 명확히 기록되어 왔으며 현대의 많은 연구들도 그 놀라운 실효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머리카락이 흰 게 뭐가 문제야. 나이 들면 흰 머리 나는 건 당연하지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완전히 옳지 않습니다. 만약 흰머리가 자연스러운 법칙이라면 왜 70대가 넘은 사람들 중에서도 머리가 여전히 검고 풍성하며 윤기 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반대로 40대 초반인데 이미 머리가 하얗게 변하고 한 움큼씩 빠지는 사람들은 왜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유전자나 운 때문이 아닙니다. 매일 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식습관, 수면, 스트레스 해소 방법 등 일상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 듬성듬성한 흰머리 대신 검은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모습을 본다면 어떨까요? 매달 서둘러 염색하러 갈 필요도 없고 베개나 욕실 바닥에 빠진 머리카락 때문에 당황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화학 제품으로 인한 피부염, 간 기능 저하, 잠재적 암 위험에 대한 두려움도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저는 수천 명의 노년층을 도와왔습니다. 어떤 분은 머리카락이 큰 영역에서 빠졌고 어떤 분은 수년간의 스트레스와 불면으로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올바르게 3주간 꾸준히 실천한 후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났고 더 검고 건강하게 변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제 아내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63세에 접어든 그녀는 머리가 빠르게 휘어졌고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은 흰머리와 염색약뿐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단 하나의 생각으로 사람들이 저를 20살은 젊어 보인다고 칭찬할 줄이야. 그렇다면 제가 아내에게 알려준 놀라운 비법은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은 놀랄 겁니다. 신선한 생강의 차갑고 부드러운 질감을 가진 한 가지 재료만 섞으면 됩니다. 이 재료는 전통시장이나 슈퍼마켓에서 저렴하게 구할 수 있으며 단독으로도 머리카락의 영양 공급 시스템을 뿌리부터 재가동시킬 수 있습니다. 곧 제가 여러분께 단계별로 매우 구체적이고 간단하며 노년층에 적합하고 부작용이 없으며 복잡한 기술이나 기계가 필요 없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즉시 저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 7일만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저를 대신해 답을 줄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버튼을 잊지 마시고 아래 댓글에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 건강 여정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레시피를 공개하기 전에 여러분이 더 안심할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조합 뒤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근거 없는 입소문 요령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전통 동양의학에서 현대 연구까지 모두 증명한 명확한 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머리카락을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되살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생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익숙한 귀중한 생약제입니다. 동양 전통의학에서 생강은 내장을 따뜻하게 하고 한기를 몰아내며 신장을 보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중요한 열쇠로 여겨집니다. 현대 과학자들, 심지어 명문대학의 연구진들까지도 생강 속에는 진저롤, 긴게롤스과 쇼가올, 쇼가올에스이라는 강력한 화합물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성분들은 특유의 매운맛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두피 아래 아주 작은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모발 뿌리 부위를 따뜻하게 만드는 훌륭한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카탈라아제, 차탈라아세라는 신비로운 효소를 깨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몸에 카탈라아제가 부족하면 머리카락의 자연 색소세포가 파괴되어 흰머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생강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잠들어 있는 모발 색소 생성 시스템을 깨우고 흰머리 진행을 되돌릴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생강이 건강한 혈류를 여는 역할을 한다면 그 혈류는 귀중한 영양분을 각 모발에 빠르게 전달할 초고속 운반 수단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순수 코코넛 오일입니다. 코코넛 오일은 비타민 E가 풍부하여 노화와 환경 오염으로부터 보호막 역할을 하고 라우르산, 라릭 애시드이라는 귀중한 지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성분은 분자 구조가 매우 작아 두피를 통과하여 모낭 깊숙이 도달할 수 있습니다. 생강과 따뜻하게 든 코코넛 오일 혼합물을 두피에 바르면 단순히 표면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색소 세포가 기다리는 곳으로 귀한 영양을 직접 전달하는 셈입니다. 라우르산은 똑똑한 운반체 역할을 하여 생강 에센스가 더 깊숙이 침투하도록 도와주고 머리카락이 모든 영양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완벽한 조합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생강은 따뜻하게 하고 혈류를 열며 코코넛 오일은 보호하고 영양을 공급합니다. 자연 회복 메커니즘이 강력하게 활성화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게 될까요? 새로 나는 머리카락이 더 이상 흰색이 아니라 점점 검고 건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숱이 적던 부위는 두껍고 튼튼해집니다. 흰머리는 느려지고 멈추는 데 그치지 않고 결국 완전히 되돌려집니다. 제가 광주에서 이 방법을 꾸준히 사용한 사례를 목격했는데 단 3개월 만에 새로 난 머리카락이 놀랍도록 검게 변했습니다. 대구의 한 남성은 조기 백발로 절망했지만 6주 만에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튼튼해지고 두피 가려움이 줄었으며 몸속부터 따뜻하고 활력이 넘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훌륭합니다, 여러분. 생강의 따뜻한 힘과 순수 코코넛 오일의 놀라운 효과를 충분히 이해하셨다면 이제 집에서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생강 모낭 회복 마스크 만드는 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단순하게 들리지만 그 뒤에는 매우 체계적인 과학적 원리가 있으며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겉보기에는 평범하지만 두피를 깨우는 강력한 재료, 바로 생강을 준비하세요. 껍질이 울퉁불퉁하고 특유의 진한 향이 나는 잘 익은 생강을 선택하세요. 생강이 오래될수록 정유가 강하고 활성 성분이 풍부합니다. 껍질을 깨끗이 벗기고 씻은 후 곱게 갈아 귀중한 정유가 모두 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냉압착 코코넛 오일을 준비하세요. 반드시 냉압착 제품이어야 하는데 그래야
라우르산과 비타민 E 같은 중요한 영양 성분이 그대로 보존됩니다. 이 두 성분은 모낭을 깊이 보호하고 영양을 공급하며 노화 방지 효과로 모발 탈락을 막아줍니다. 잘간 생강과 코코넛 오일을 1:2 비율로 섞습니다. 향을 조금 더 즐기고 싶다면 자몽 에센셜 오일이나 로즈마리 오일 몇 방울을 넣을 수 있지만 이는 선택사항일 뿐 필수는 아닙니다. 핵심은 생강과 코코넛 오일입니다. 섞은 후 바로 바르지 마세요. 중탕그로 혼합물을 살짝 데워 약 45도 정도의 온도로 맞춥니다. 이 정도 온도면 두피 모공을 열어 혼합물이 잘 흡수되도록 하면서 손으로 만졌을 때 너무 뜨겁지 않은 온도입니다. 혼합물이 준비되면 두피 전체에 골고루 발라주세요. 손끝으로 손톱이 아닌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10분 1-5분간 마사지합니다. 이 단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마사지가 혼합물이 깊이 스며들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두피 아래 모세혈관을 자극하여 모낭까지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머리를 따뜻한 수건으로 감싸줍니다. 시골 어머니들이 머리를 감은 후 하던 방법과 비슷합니다. 약 30분간 그대로 두세요. 이 시간 동안 명상하거나 깊게 호흡을 하거나 눈을 감고 가벼운 음악을 들어도 좋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머리가 휴식하고 두피가 회복될 시간을 주세요. 30분 후 따뜻한 물로 깨끗이 헹굽니다. 머리가 쉽게 기름지는 타입이라면 마지막 헹굼에 희석한 사과식초를 조금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두피를 깨끗하게 하면서 pH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일주일에 3번, 자기 전 밤에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밤은 몸이 회복하는 시간이고 머리카락 역시 이때 적절한 관리를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를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머리카락을 진정으로 회복시키려면 외부 관리만으로는 절반의 싸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바로 우리 몸속 안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생강꿀차 한 잔을 마셔보세요. 많이 마실 필요는 없고 끓는 물에 생강 몇 조각을 넣고 약간의 순수꿀을 첨가하면 충분합니다. 이 음료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신 혈액순환을 촉진해 머리카락이 자라는 두피까지 영양분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저녁, 특히 날씨가 추운 날에는 약 15-20분간 따뜻한 생강물에 발을 담그세요. 냄비에 생강 몇 조각을 넣고 너무 뜨겁지 않게 듭니다. 이때 이마에 약간 땀이 맺힐 정도까지 담그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옛날 한국 사람들이 기혈순환을 유지하던 방법으로 놀랍게도 흰머리 진행 속도를 현저히 늦춰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이 너무 단순해서 효과가 있을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단순하고 꾸준하며 올바른 방법이 가장 지속적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집니다. 흰머리는 사형 선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경고의 신호입니다. 제가 믿는 것은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고 꾸준히 실천하면 머리카락은 단순히 더 이상 흰머리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뿌리부터 검고 윤기나며 부드럽고 건강하게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밤부터 여러분이 그 변화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한 가지 미리 경고드려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잘못하면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머리가 더 검어지지 않을 수 있고 두피가 자극을 받아 실망해서 중도 포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아주 사소하지만 흔한 실수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방법을 공유하면서 만난 사례만 해도 100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같은 말을 합니다. 해봤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물어보면 첫 단계에서부터 잘못했던 것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노년층이 저지르는 4가지 흔한 실수를 자세히 공유하고 여러분이 이를 피하고 생강의 놀라운 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생강 슬라이스나 포장된 생강 가루를 사용하는 것. 편리하게 들리지만 사실 생강을 갈지 않으면 귀중한 활성 성분이 충분히 나오지 않습니다. 생강 가루의 경우 열 처리 과정에서 생강의 가장 중요한 정유 성분 대부분이 날아가 버립니다. 결과적으로 두피에 바르면 일부 사람은 화끈거리고 어떤 사람은 가려움이 생기거나 심하면 붉은 발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잘 익은 생강을 직접 갈아 중탕으로 따뜻하게 든 후 따뜻할 때 바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생강의 모든 영양 성분이 온전히 보존되고 최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 기름 없이 생강만 바르는 것. 머리를 빨리 검게 만들고 싶은 마음에 생강을 갈아서 코코넛 오일이나 다른 오일과 섞지 않고 바로 바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과는 모발이 집처럼 건조해지고 두피는 강한 여름 햇볕에 노출된 듯 뜨겁게 화끈거립니다. 어떤 사람은 진정되기까지 일주일이 걸리기도 합니다. 생강은 원래 따뜻하고 강한 자극을 주는 성질이 있습니다. 완화제 없이 사용하면 냄비 없이 불을 지피는 것과 같아 화상을 입기 쉽습니다. 냉압착 코코넛 오일이 바로 그 냄비 역할을 합니다. 수분을 유지하고 생강 성분이 고르게 흡수되도록 돕고 두피를 자극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세 번째 실수, 과도하게 세게 마사지하거나 잘못된 기술로 하는 것. 일부 노년층은 혈액순환을 자극하려고 단단한 빗으로 두피를 세게 긁기도 합니다. 결과는 머리가 자라지 않을 뿐 아니라 움큼씩 빠지게 됩니다. 두피가 손상되고 붉게 변합니다. 안타깝습니다. 힘을 주기보다는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세요. 이마에서 뒤통수 방향으로, 정수리에서 양쪽 관자놀이 방향으로 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두피 아래 모세혈관을 깨우고 모낭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류를 촉진할 수 있으며 어떤 피부도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실수,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게 만드는 실수, 규칙적이지 않고 기분 날 때만 하는 것. 오늘은 하고 내일은 안 하고 첫 주는 열심히 하다가 다음 주는 잊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한두 번만 해보고 변화가 없다고 조급해하다가 실망하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스위치를 켠다고 바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낭은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고 세포는 신호를 받고 다시 활동을 시작할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마치 콩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심었다고 내일 수확할 수는 없습니다. 강조하고 싶습니다. 최소 한 달 이상, 일주일에 3번 꾸준히 실천하세요. 모발 한 올 한 올이 조용하지만 확실하고 지속적으로 되살아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생강은 잠들어 있는 에너지를 깨우는 불꽃입니다. 코코넛 오일은 영양을 공급하고 진정시키는 시냇물과 같습니다. 불과 물이 올바르게 만나면 여러분의 몸은 모발 뿌리부터 정신까지 강력한 회복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공유한 모든 내용 중 단 하나만 기억하셔야 한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흰머리는 운명이 아닙니다. 단지 너무 오래 방치된 머리카락일 뿐입니다. 뿌리부터, 혈액부터, 신장부터, 간부터 관리하기 시작하세요. 뿌리가 건강해야 머리카락이 튼튼하게 자라며 혈액이 원활히 순환해야 세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변화를 만들어낼 충분한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다시 검게 자라나고 더 풍성하고 건강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신을 사랑하고 올바르게 돌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정에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흰머리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원인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면 우리 머리카락이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건조하고 약하게 변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 몸속, 여러분 머리카락 올 한 올의 운명을 결정하는 곳으로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사람들은 흰머리를 노화의 일부,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생각하며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겠습니다. 나이는 단지 작은 부분일 뿐이며 실제 원인은 매일 여러분 몸 안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일들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60대, 심지어 70대 가까이 되어서도 머리가 검고 윤기 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거울을 보며 스스로 묻지 않았나요? 왜 그들은 나이 들었는데도 머리가 검은데 나는 왜 흰머리가 이렇게 많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 건강을 관리하는 방식, 바로 몸속부터 달랐기 때문입니다. 머리카락은 사실 우리 몸속 복잡한 영양 시스템의 결과물입니다. 모든 머리카락은 두피 아래 아주 작은 모낭에서 자랍니다. 머리카락이 건강하게 검게 자라려면 그 모낭에 혈액으로 영양을 공급해야 합니다. 영양이 풍부하고 산소가 충분하며 순환이 원활한 혈액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한의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50세 이후 두피로 흐르는 혈액량이 평균 약 30% 감소한다고 합니다. 즉, 모낭이 점점 굶주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을 주지 않은 나무가 시드는 것처럼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지 않으면 머리카락은 약해지고 쉽게 빠지며 조기 백발이 나타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낭 깊은 곳에는 멜라닌이라는 특별한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가 머리카락의 검은색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젊을 때는 멜라닌이 매우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몸은 점점 더 많은 유해물질, 특히 과산화수소, 하이드로젠 페록세이트라는 산화물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이 물질은 멜라닌을 파괴하고 색소 생성 공장을 멈추게 합니다. 그 결과 새로 나는 머리카락은 검은색이 아닌 흰색이나 회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각 사람마다 늙어가는 방식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60세에도 활력이 넘치지만 어떤 사람은 45세에 이미 머리숱이 적습니다. 그 이유는 시간 외에도 머리카락에 조용히 영향을 미치는 다른 여러 요인이 있으며 이를 이해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 깊은 원인 중 하나는 바로 간과 신장의 기능 저하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신장은 뼈를 주관하고 신의 정수는 머리카락에 나타난다 라고 말합니다. 즉, 신장의 정수가 머리카락을 통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신장이 건강하면 뼈뿐 아니라 머리카락도 검고 윤기나며 튼튼합니다. 반대로 신장이 약하면 머리카락은 빨리 휘어지고 건조하며 쉽게 부러집니다. 그렇다면 간은 어떨까요, 여러분? 간은 혈액을 정화하는 기관입니다. 간이 약해지면 혈액이 더러워져서 모발에 필요한 순수한 영양분을 공급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머리카락은 빠르게 흰머리가 될 뿐 아니라 윤기와 생명력도 잃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또 다른 요인은 장기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두피 아래
혈관을 수축시켜 따뜻한 혈액이 두피까지 올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모낭이 굶주리면 약해지고 활동을 멈추게 됩니다. 다음은 수면 부족입니다. 하루나 이틀 늦게 자는 것만으로 머리가 바로 흰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계속 늦게 자면 몸이 세포를 재생할 충분한 시간이 없게 됩니다. 멜라닌을 생산하는 세포, 즉 머리카락 색소세포도 제대로 쉬어야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장기적인 수면 부족은 멜라닌 손실과 흰머리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흔한 원인은 미량 영양소 결핍입니다. 많은 노년층이 평범하게 식사를 하지만 머리카락을 내부에서부터 건강하게 키우는 데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걱정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근원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흰머리는 나이가 들면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보내는 조용하지만 명확한 신호로 이제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머리카락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위한 신체 일부나 장식물이 아닙니다. 깊이 들여다보면 머리카락은 각 개인의 내부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조용히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70세가 넘어도 검고 윤기 나는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 40대 초반부터 이미 흰머리가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행운이나 불운 때문도 아니고 부모가 일찍 흰머리가 나서 자신도 그렇다는 이유도 아닙니다. 실제 이야기는 생활 습관, 혈액의 질, 간과 신장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이 모든 것은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정원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머리카락은 그 정원에 피는 꽃과 풀입니다. 꽃이 시들고 풀이 마르면 우리는 잎에만 물을 줄 수 없습니다. 토양과 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몸속에서는 혈액이 토양입니다. 가는 물을 정화하는 시스템이고 신장은 영양을 공급하는 물길입니다. 머리카락은 표면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 뿌리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내부에서부터 머리카락을 돌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걱정, 나이, 잘못된 습관으로 흐트러진 전체 건강 시스템을 바로잡는 순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변화시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내부가 채워지면 외부는 저절로 회복됩니다. 혈액이 충분히 영양을 받고 간이 쉬며 신장이 회복되면 머리카락은 어떤 화학물질 없이도 원래의 검은색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건강의 거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내부 건강을 가장 지속 가능하게 강화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올바른 식습관, 수면, 생활 습관입니다. 이것이 머리카락을 검게 되돌릴 뿐 아니라 몸을 건강하고 장수하게 합니다.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비싼 수입 건강식품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바꾸고 3가지 핵심부터 시작하세요. 식사, 수면, 감정. 먼저 식사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배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몸에 넣는 모든 음식은 머리카락을 키우거나 손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동양의학에서 오래전부터 흑임자, 검은 참깨는 머리카락을 검게 하는 신비로운 약재로 불렸습니다. 색이 검어서가 아니라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B군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분들은 모발 뿌리에 영양을 공급하고 머리카락을 검게 만드는 멜라닌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은 검은콩입니다. 작지만 신장을 보하고 혈액을 만드는 데 매우 좋으며 50세 이상 신장 기운이 떨어지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검은 참깨죽 한 그릇, 오후에 검은 공차 한 컵, 혹은 밥에 뿌려 먹는 것만으로도 뿌리부터 머리카락을 영양할 수 있습니다. 진한 녹색 채소와 현미도 잊지 마세요. 간이 건강해야 머리카락도 좋아집니다. 시금치, 상추, 브로콜리와 같은 진한 녹색 채소는 섬유질과 자연 항염 성분이 풍부합니다. 현미는 처음에는 먹기 어려울 수 있지만 소화기를 정화하고 독소 축적을 줄여간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혈액이 깨끗하고 간이 건강하며 신장이 튼튼하면 머리카락은 스스로 원래 검은색으로 돌아옵니다. 다음은 음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생강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몸이 즉시 감사할 것입니다. 동양의학에서 생강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내부 장기를 드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소화를 돕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영양분이 모발 뿌리까지 전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얼음물, 설탕이 든 차나 탄산음료를 자주 마신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음료는 기혈을 얼게 만들어 간을 피곤하게 하고 신장이 과도하게 일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흰머리뿐 아니라 불면증, 관절 통증, 만성 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면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빠른 생활 리듬에 휩쓸리면서 수면은 성인과 노년층 모두에게 사치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우리는 일 때문에, 스마트폰 때문에, 알 수 없는 걱정 때문에 늦게까지 깨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아무도 깨닫지 못했겠지만 그 단순해 보이는 수면이야말로 몸을 위한 가장 강력한 자연보약입니다. 노년층에게는 수면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간, 신장 및 다른 내장 기관들이 조용히 일하며 다음 날을 위한 에너지를 재생하기 때문입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동양의학에서 황금 시간대라고 불립니다. 이때 간은 해독을 시작하고 신장은 혈액을 정화하며 신체 세포는 회복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동안 깨어 있거나 뒤척이면 몸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독소가 쌓이고 기억력 저하, 만성 피로,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합니다. 이는 흰머리 발생, 심장 박동 약화, 면역력 저하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입니다. 이것은 잘 주목받지 못하지만 영양이나 약물보다 큰 영향을 줍니다. 장기간의 걱정과 슬픔은 건강을 가장 빠르게 해치는 보이지 않는 독입니다. 저는 영양 부족 때문이 아닌 정신 상태 때문에 흰머리가 생긴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한 싱글맘이 자녀 학비 때문에 걱정하고 한 노인은 손주 간의 다툼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며 단 몇 달 만에 머리가 휘어졌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온하지 않으면 머리카락은 검게 돌아올 수 없습니다. 매일 밤 잠자기 전 손이나 따뜻한 생강수건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단순히 머리카락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신경을 진정시키고 감정을 풀며 자신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하면 혈액이 두피로 올라가 영양을 공급하고 영양분이 모낭 깊숙이 전달되어 색소를 생산하는 세포가 다시 활동할 기회를 얻습니다. 흰머리는 결코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활 습관, 매일의 식사, 수면, 감정 상태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오늘부터 시작한다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꿀 필요도 없고 극단적인 식이요법이나 무리한 운동도 필요 없습니다. 올바르게 먹고 올바르게 마시고 충분히 자고 가볍게 살아가면 됩니다. 몸을 뿌리부터 돌보면 머리카락뿐 아니라 심장, 간, 신장, 신경계 등 모두가 동시에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단순히 머리카락을 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건강하고 즐겁게, 가볍게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에서 시작해 삶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강, 코코넛 오일, 영양식단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느리게 사는 철학입니다. 때로는 흰머리에 약이나 화장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쉬고 있는 몸, 평온한 마음, 그리고 적절히 멈출 줄 아는 사람뿐입니다. 흰머리는 사실 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늙게 하고 슬프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몸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일 뿐입니다. 마치 가볍게 두드리는 문소리처럼 당신은 너무 빨리 살고 있고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며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잊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저는 한적한 시골에서 68세 여성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흰머리가 나기 전에 몸이 수십 가지 작은 경고를 보냈다고요. 손발이 항상 차고 자주 뒤척이며 잠을 설치고 식사는 대충하며 숨이 짧고 가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니 머리의 거의 절반이 이미 흰머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머리카락 때문에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몸을 너무 오래 지치게 두었다는 사실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그녀는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약을 찾지도 않고 광고에 흔들리지도 않고 가장 단순한 것들로 돌아갔습니다. 단 한 개의 생강과 따뜻한 수건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생강을 두고 조금을 코코넛 오일과 섞어 15분 동안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했습니다. 아름다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과 다시 연결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머리에 손을 올릴 때마다 제 몸이 숨쉬는 소리를 분명히 들을 수 있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치유는 비싼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우리 몸을 대하는 방식에 있다는 것을요. 마사지할 때 우리는 단순히 머리카락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혈관을 깨우고 막힌 에너지 흐름을 열며 자신에게 부드러운 관심을 보내는 것입니다. 전통의학연구소 연구원들도 밝혔듯이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혈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두피 온도가 평균보다 약 2도 상승하여 모낭세포가 다시 활동하도록 자극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학입니다. 머리카락이 다시 검게 되는 것은 우리가 강제로 만든 것이 아니라 몸이 깨어나 스스로 조절했기 때문입니다. 마른 땅이 매일 물을 받으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인내,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혹시 어디서 언제 시작해야 할까? 라고 묻는다면 가장 부드럽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바로 시작하세요. 인생 전체를 바꿀 필요도 없고 대단한 일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 한 개의 생각, 저녁에 잠시의 시간, 그리고 귀 기울일 줄 아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때로 몸이 필요한 것은 약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의 느린 관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느리게 사는 법을 배울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머리카락은 자연스럽게 다시 검게 되고 마음은 평온해지며 몸은 스스로 회복됩니다. 제가 더 많은 귀중한 지식과 약을 쓰지 않고도 효과적인 자연요법을 계속 공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채널 구독과 옆에 있는 작은 종 모양 아이콘도 눌러주세요.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느끼신다면 친구나 가족 등 건강을 원하시는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아래 댓글에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바꾸기 시작할 것인지 또는 건강 관련
다른 주제를 제가 공유해 주었으면 하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께 가장 좋은 축복을 전합니다. 항상 평온한 마음과 깊은 수면, 그리고 매일 삶을 즐길 수 있는 활기찬 몸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